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열대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기후와 인간생활 중에서 온대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온대기후는 기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 쪽에 유럽 국가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도 다양한 기후도 나타나고 그곳에 살고 적응하고 있는 삶의 방식도 다양해서 많이 중요합니다. 온대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온대기후는 분포하고 있는 것이 위도 30도에서 40도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중위도라고 부르죠. 중위도 때 분포하고 있고, 온대기후의 자연 특징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온대기후에 유럽 쪽 나타나는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기후, 열대기후나 건조기후나 냉대, 한대기후에 비해서 온대기후는 뚜렷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 합쳐서. 그리고 온대기후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온대 동안기후, 우리나라 기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국에 나타나는, 영국 그 셜록 홈즈 같은 거 생각하면 걔네들 의복의 특성이 뭐죠? 중절모에, 우산에, 그리고 버버리 코트, 레인 코트죠. 이 세 가지가 신사의 필수품인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서한 해양성 기후고, 지중해성 기후는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포카리 스웨트 광고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소녀시 엄청 inves다. 하얀색 벽, 그리고 파란색 문. 여기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에요. 포카리 스웨트 광고 보면 파란색 지붕, 그리고 하얀색 벽, 그리고 작은 창문, 그리고 두꺼운 벽이 이제 보이는데, 자전거 타고 막 그 사이를 달리죠. 그게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적인 경관이에요.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이라는 건데, 지중해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지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가 어딘가? 바로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냐,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연안들, 여기가 지중해고, 땅 지자 가운데 중자, 땅 가운데, 유럽과 아프리카 가운데 있으니까 지중해죠. 이 지중해 연안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이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경관이 그 경관이에요. 산토리니섬, 하얀색 벽에 파란색 지붕 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는 여름이 덥고 습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이 굉장히 고온건조합니다. 이건 잠시 뒤에 다룰 텐데, 고온건조하니까 사람들이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빛 반사율이 높은 색을 외벽에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좀 덜 더울 테니까. 그게 지중해성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대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생활, 이건 온대기후 다 합친 그 특성이에요. 먹는 거로는 주로 쌀과 밀을 먹어요. 아시아 쪽은 쌀, 유럽 쪽은 밀. 이유가 따뜻하니까, 열대처럼 뜨겁진 않고 적당하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곡물농업인 밀과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거고, 거주지는 추위와 더위를 모두 대비해야 돼. 여름과 겨울이 있으니까,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서 겨울을 대비한 온돌. 유럽 쪽은 벽난로죠. 온돌 시스템이 없어서 온돌이 훨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제 이쪽 유럽 쪽에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앞뒤가 뻥 뚫려 있는 전통 가옥에 있는 대청마루. 요즘 여러분들 아파트 살아서 잘 못 봤을 텐데, 선생님 어렸을 때 할머니 집은 전통 가옥이라 있었어요. 앞뒤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렸으니까 바람이 쉥쉥 지나가겠죠. 그게 대청마루예요. 다음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게 되는데, 여름에는 모시옷, 겨울에는 가죽옷, 털옷, 소옷 등을 입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전통적인 복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름에 모시옷 입고 돌아다니면, 뭐 개량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 약간 멋쟁이?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 그리고 겨울에는 가죽옷, 동물의 가죽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털옷, 동물의 털 벗겨내가지고, 밍크 코트도 털옷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 밍크를 많이 잡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털은 아니고, 다음에 소모, 따뜻한 소물 이렇게 누벼가지고 옷에 넣어가지고 입는 거, 이게 온대기후 지역의 생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계절의 차이가 뚜렷해서 여름과 겨울을 대비한 이 구분한 가옥 구조, 구분한 옷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좀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오, 내용이 갑자기 많아졌죠?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온대 기후에서 제일 쉬운 거 얘부터 할게요. 온대 동안 기후, 우리나라 기후 생각하면 돼요. 분포는 동아시아. 동아시아 중에서 한중일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 특징은 온대 기후 중에서도 사계절이 뚜렷한 게 온대 동안 기후예요. 여기서 동안이라는 건 예쁜 동안 아니고 동력 동자에 해안 한자, 접하다 한자예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어서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동안이라고 하는데 동쪽이 어디 동쪽이냐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의 이름이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왜 유라시아 대륙이라 부르냐면 유럽과 아시아가 사실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대륙이라서 우리가 원래 그 북한이랑 휴전선만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차 타고도 갈 수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럽과 아시아는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니까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으로.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러고, 이 유라시아 대륙에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어요. 동쪽에. 여기 한국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대 동안 기후. 그래서 온대 동안 기후라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 생활은 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활, 농업, 벼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유럽에서도 조금 남쪽, 온대 기후 중에서도 조금 남쪽에 여기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요 아래쪽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보다 조금 위에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해양성 기후가 함께 나타나요. 아래쪽에는 지중해성 기후, 위쪽에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연안, 아까 지중해 연안 살펴봤죠.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파냐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에스파냐의 영어식, 미국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라고 해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연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빵 하고 가야 돼. 별표빵.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이 온난수변해요. 여름이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이에요. 고온 수변. 그리고 겨울은 우리는 한랭 건조인데 얘네는 온난수변해요. 이 자연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따뜻하고 기온이 높고 비도 많이 내려서 벼농사가 되는데 여기 벼농사가 당연히 안 돼요. 여기서는 여름에 밀농사도 안 돼. 밀 같은 벼나 밀이나 둘 다 뿌리가 얕은 1년생 풀이에요. 얘네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뿌리로 물을 많이 빨아먹지 못해서 죽어버려요. 근데 나무들, 여기 수목농업 할 때 이 수목이 나무예요. 나무 숫자, 나무목. 수목농업은 나무니까 뿌리가 땅속 깊숙이 땅에 박혀가지고 비가 안 내려도 지하수로 먹고 버텨요. 그래서 고온 건조한 여름을 대비해서 그 나무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오렌지나무, 코르크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합니다. 그런 걸 수목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해. 지중해 근처에 사는 남부유럽 사람들이 이런 것만 먹는 거 아니죠. 이런 건 간식이고 주식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겨울에 곡물농업을 해요.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유명한 음식이 뭐죠? 피자. 피자는 올리브유에 이렇게 팬에 둘러가지고 밀로 이렇게 반죽을 하죠. 그리고 피자 먹을 때 보면 이 장난감 타이어 같은 거 까만색 막 이렇게 콩콩 박혀 있죠. 그게 올리브예요, 올리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셜록 홈즈 얘기하면서 영국 사람들은 1년 내내 날씨 우중충하다 그랬어. 1년 내내 우중충하니까 자, 맑은 하늘을 보고 싶어서 맑은 하늘이 간혹 뜨면 상의 탈의하고 다 이렇게 일광욕을 즐긴다 그래요. 영국에서 유학해서 돌아온 선생님의 대학교 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일 겁니다. 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근데 영화에도 그런 게 가끔 나오긴 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북서유럽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지중해 지역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는 고온 건조 여름이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여름의 휴양지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가옥은 요거 아까 한번 얘기를 했었죠. 랄랄랄라랄랄라 이거 포카리스웨트 광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 보겠습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아까 말했던 영국 신사들 생각하시면 되고, 분포는 북서유럽,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보다 약간 더 위쪽이에요. 해당되는 게 영국이랑 프랑스 및 독일 북부, 덴마크, 네덜란드 등인데 지도를 통해서 보면 쉽습니다. 아까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파냐 이런 데는 다 지중해성 기후고, 프랑스 북부, 영국, 여기 네덜란드, 독일 북부, 덴마크,
그리고 이런 데, 폴란드 이런 데가 다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는 자연 특징이 연교차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가 여기가 1년 내내 바다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1년 내내 불거든요. 그걸 편서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편서풍이 바다를 지나와서 이쪽으로 매년이 아니지. 매년이 맞아요. 매년 1년 내내 계속 불어와요. 1년 내내.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던 습기가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오고, 그리고 바다는 육지보다는 기온의 변화가 작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연교차, 연중 고름강수 이해가 됐죠? 이 이유는 편서풍의 영향이다. 편서풍과 그 근처엔 따뜻한 바닷물이 또 흘러. 때마침 편서풍과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서 이곳에는 작은 연교차가 작고 연중 고름강수가 내리게 되는 거고, 이곳의 인간 생활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우중충하니까 곡물농업이 잘 안 돼. 곡물농업이 잘 안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가축을 길러야죠. 가축을 기르는 걸 목축이라고 그러는데 가축만 기를 수는 없어. 빵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곡물농업과 목축업을 함께 하는 걸 혼합농업이라고 그래요. 혼합농업, 곡물농업 플러스 목축, 곡물농업 플러스 목축을 함께 한다. 이걸 혼합농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농업은 소를 기르는데 젖소 기르는 거예요. 젖소 길러가지고 젖 쭉쭉쭉쭉 짜가지고 유제품 만드는 게 낙농업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북유럽에 해당이 되는 덴마크가 대표적으로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아마 여러분들 한번 먹어봤을걸요? 편의점에서? 쌤 좋아해요. 그런 거. 그거 덴마크 지명을 사용한 게 낙농업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유제품 만드는 걸로. 그리고 아까 의복은 얘기했죠. 영국 신사의 3개 조건, 중절모, 우산, 레인코트. 왜냐면 매일매일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온대의 기후가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